방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록을 기원하는 전시회가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삭막한 산업단지에 문화와 예술을 결합하는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장 직권으로 긴급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의결 정적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울산 지역 80여 개 사회단체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HD의 수비수이자 국가대표로 활약한 설영우 선수가 유럽으로 이적하면서 울산 팬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O1에서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어반아트 전시회가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울산시는 회색빛 공업단지에 문화와 예술을 결합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시트지를 뜯어내자 고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존 원이 울산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작품입니다. 울산 시민 190명의 얼굴이 한데 모였습니다. 프랑스 사진작가 출신 JR의 작품으로 울산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란 고양이 무슈사로 유명한 토마 비유가 지난 3월 울산의 초등학생 200여 명과 함께 제작한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어반아트 분야의 유명 해외 작가 8명의 작품을 모은 전시회가 오는 10월까지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사실상 어반아트의 시초라 여겨지는 방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기 위한 겁니다. 반구천 암각화야말로 우리 어반아트의 가장 오래된 선사의 기원이고 흔적입니다. 이런 역사적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 울산이야말로 한번 어반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특히 이번 전시회는 산업도시 울산을 아름다운 예술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울산시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를 계기로 울산의 공단 곳곳에 예술작품들을 접목시켜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시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차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아트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공단의 문화와 예술을 입히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반아트 작가들이 작품으로 뒤덮으면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볼거리가 될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예술이 녹아들면서 울산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울산의 회색빛 공업단지가 문화와 예술을 만나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는 안수일 의원이 후반기 시의장 선거 결과 정정을 촉구했는데 오늘은 이성용 의원이 의결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긴급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의결 정적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용 의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논란의 투표용지에 대해 자신을 지지하는 확인 기표 내지는 반복 기표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의총 결과에 불복해 의장 선거에 등록한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자리 욕심으로 시의회 구성을 파탄으로 만든 것은 훗날 본인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표결 재검토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 의장은 당선인 결정 차고 시정위원회와 개표 결과 차고 시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뭐 쉽게는 안 되겠지만 또 할 수 있는 대로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22명 가운데 9명만 참석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됐습니다. 우리 22명 의원 중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임시회가 열리기 전 국민의힘 일부 당협들이 시의원들을 소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의회는 28일 오전에 다시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7월 1일 8대 후반기 의회 임기 시작 전에 의장 선거 사태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영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울산은 총 전입 8,979명, 총 전출 9,381명으로 402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울산의 순유출은 2,717명으로 1년 전보다 33.7%, 2년 전보다는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순유출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의 60%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5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의 혼인 건수는 407건으로 1년 전보다 34.3% 증가해 역대 4월 기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 44%, 대구 38%에 이어 울산이 세 번째였고 전국 평균 증가율은 24.6%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데믹 여파와 정부와 지자체들의 결혼 장려책 효과로 분석했으며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울산 지역 80여 개 사회단체는 오늘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광장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범시민 걸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걸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영남알프스는 자연적, 환경적 여건이 뛰어나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고 체류형 관광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친환경 최신 공법으로 환경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지키려 노력했다며 자연이 주는 선물은 몸이 불편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함께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아봉의 테이블 마운틴이나 스위스의 융프라우 케이블카가 묵고 삽니다. 전체 국민이 그거가 묵고 사는 거예요. 이곳 일본에도 70몇 개 케이블카 있습니다. 중국에도 다들 가보셨잖아요. 한편 사업 시행자는 지난 5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초안을 제출했고 반대 여론 등도 수렴해 8월 중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착공해 2026년 하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HD의 주력 수비수이자 국가대표로 활약한 설영우 선수가 울산을 떠나 유럽으로 갑니다. 유소년 시절은 물론 프로 데뷔 이후에도 쭉 울산에 있었던 만큼 은퇴는 울산에서 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울산 HD의 주력 수비수이자 국가대표 주전 풀백으로 활약해온 설영우 선수. 로컬보이라고 불릴 만큼 유소년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 프로까지 선수 생활의 전부를 울산에서만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세르비아의 축구 명문 클럽 츠르베나 즈베즈다로의 이적 소식은 본인에게나 팬들에게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이 울산이라는 팀을 떠난다기보다는 저는 울산이라는 이런 지역을 떠난다는 게 저한테 너무 좀 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K리그 통산 120경기, 국가대표 출전 등 경험을 쌓았지만 유럽이라는 대형 무대에 나서는 심정은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꿈을 위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지금 많이 걱정도 많이 되는데 설레이는 것도 많고요. 어제 대구FC와의 홈 경기가 끝나고 열린 환송 행사에서 설영우는 작별 인사를 건넸고 울산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이 경기에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울산 팬의 응원을 걸음으로 성장해 이제 국제 무대로 향하는 서령우. 아쉬움을 뒤로하고 유럽에서 보여줄 새로운 활약상에 기대가 커집니다. UBC 뉴스 허준원입니다.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는 다음 달 6일부터 동해선 광역전철 기본요금을 1,15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구간과 부산 구간 모두 일반 교통카드 기본요금은 1,450원에서 1,600원으로 1회권은 1,55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됩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기장대변 남동쪽 39km 해상에서 길이 7.1m, 둘레 3.7m, 무게 3.4톤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액됐습니다. 울산 해경은 어선이 통발을 걷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를 발견했으며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7천만 원에 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중구 성안동 경찰청 후문 사거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3차로에 있던 운전자가 꺾어지는 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볼라드와 펜스, 전신주를 잇따라 부딪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기업 존폐까지 거론됐던 울산의 향토기업 일성하이스코가 창사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성장을 선언했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생산과 수출 기업으로 지난 1984년 설립된 이 회사는 10여 년 전 기업 회생 절차를 극복하고 지난해 울주군 수출 우수기업상을 받는 등 울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서비스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울산경제 세미나가 오늘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이 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어서 울산연구원 이경우 경제산업연구실장이 울산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강연했으며 KDI와 한국은행, 유니스트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울산대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개방 혁신형 융합대학으로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단과대, 51개 학부 체계에서 내년부터 6개 단과대와 16개 학부 단위로 개편하고 무학과 제도, 모집 단위 광역화를 도입하고 자율전공 융합대학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220억 원을 들여 대형 강의실과 컨퍼런스홀을 갖춘 다목적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 유니스트와 세계 공동학위 과정 운영 등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인프라 확충과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성장으로 가치를 높이는 도시로 만들고 출산 지원금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주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신복과 언양을 연결하는 노선과 범사읍에서 중구 성남동, 남구 삼산동을 거쳐 동구로 향하는 노선 등의 유지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추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노선 확정 시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